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뉴저지 에지워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단지 전체가 전소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가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한인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지워터 아발론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단지 내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주민들이 1층으로 대피하고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오후 7시 45분경에는 단지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허드슨 카운티와 버겐 카운티, 유니온 카운티 소방국은 물론 허드슨 강 너머 맨하튼의 뉴욕시 소방국에서도 5척의 소방보트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화염이 바람을 타고 워낙 거센 데다 단지 진입로에 비해 화재 규모가 커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지상에서 약 150m 상공까지 치솟아 강 건너 맨하튼에서도 목격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단지 내에 있던 주민 160여 명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408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인은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지워터 마이클 맥파틀랜드 시장은 타운 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피해 주민은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인근 학교 엘레노 벤 겔더 스쿨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분산 대피한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발론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0년 8월 완공을 앞두고 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 8천만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02년 새롭게 완공됐으나 15년 만에 또다시 화재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해 국정연설을 펼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중산층 살리기를 강조했는데요.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펼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 58개월간 민간 사업 부문에서 1,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증시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 가스 가격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등학교 졸업률도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부자 증세를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 및 배당 수익의 최고 세율을 28%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대형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어들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가족 건강 법안과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버겐필드에서 최초의 한인 경찰이 탄생했습니다. 20일 저녁 선서식이 진행됐는데 한인 경관으로서 버겐필드 타운과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버겐필드가 최초의 한인 경관을 배출했습니다. 어제 저녁 버겐필드 타운홀에서 진행된 선서식에는 신임 경관으로 임명된 한인 존 황 씨의 가족도 참석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선서식을 가진 존 황 씨는 버겐필드에서 한인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안 최초 경관으로 임명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존 황 경관은 버겐필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한인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인 사회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자신이 한인 경관으로서 버겐필드 타운과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Feels good. I know Bergenfield there's a lot of Filipinos, but me being Korean,
I know there's a couple of Korean churches in town, and I can be definitely a big help because the language barrier between the Koreans and the rest of the police department that cannot speak the Korean language. 이번에 신임 경찰로 임명된 존황 경관은 어릴 때부터 경찰의 꿈을 키웠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이라크로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어리 디킨스 대학에서 범죄 행정학을 전공한 존황 경관은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위해 자신의 목표를 한 단계씩 성취해 왔다며 경찰로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저녁 선서식을 가진 존황 경관은 오는 23일부터 버겐 카운티 경찰학교에서 22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한인 최초 경관으로서의 정식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연수익 5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매년 평균 10명 중 8명이 넘게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환급률은 30%에 그쳤지만 환급액은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은 납세자는 매년 평균 10명 중 8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2,800달러로 환급률은 소득과 반비례했습니다. 연수익 5만 달러 미만 납세자들의 84%가 환급을 받았지만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환급률은 34%에 그쳤습니다. 반면 환급 금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했습니다. 연수익 5만 달러 미만 납세자는 평균 2,618달러, 5만에서 7만 5천 달러 납세자는 2,838달러, 10만에서 20만 달러는 4,350달러 등 돌려받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평균 환급액은 5만 달러 미만보다 6배 정도 많은 12,611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CNN머니는 올해 세금 환급이 예년에 비해 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IRS 측은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예년보다 최소 1주 이상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IRS는 전자 세금 보고를 이용하면 평균 6일에서 8일 내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이한탁 씨.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한 검찰이 20일 항소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3월 초에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몰로 카운티 검찰이 20일 연방법원 펜주 중부지법이 이 씨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한다는 판결에 대한 항소 배경을 설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한타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이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무효라는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으며 이 씨의 혐의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최종 판결은 앞으로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장 구명위 대변인은 항소 사유서가 제출된 뒤 이 씨 변호사는 30일 이내에 반박 서류를 재판부에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검찰의 대응 기간이 15일 정도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에나 최종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규나 갱신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서류 미비로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서류 미비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갱신 신청자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승인서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150일에서 12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기간 동안 신청해야 현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은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12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각 서비스 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서
불체 청년 추방류의 갱신 신청은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모두 3.5개월의 처리 기간을 보였습니다.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16일 뉴욕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 한인들이 복수국적 문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영사대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부득이하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이들이 미국 정부기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2세까지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는 무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다는 이 영사대사는 한인 정치력 신장과 영사관 아이디, 한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논의한 뒤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25마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마일로 표시된 표지판이 많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시 교통국이 표지판이 교체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존 제한 속도를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11월 뉴욕 시내 차량 제한 속도를 30마일에서 25마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플러싱 유런의 제한 속도 표지판은 대부분 30마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통국은 표지판이 교체되지 않은 곳에서는 해당 지역의 표지판 속도를 준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국은 특히 노던 블러바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제한 속도가 5개 구간으로 나뉜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시티 노던 블러바드와 퀸즈 블러바드 교차로부터 114가까지는 제한 속도 25마일이 적용되고 플러싱과 베이사이드를 포함하는 114가부터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 구간은 30마일이 적용됩니다. 또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부터 알라메다 애비뉴까지는 40마일, 그 이후부터는 다시 30마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한속도 변경 직후 뉴욕시경이 과속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4년 세금 보고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연방정부로부터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지원을 받은 개인이나 가정은 이 가입 정보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2개월 남짓이 남았지만 올해 세금 보고는 이래저래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세금 환급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유로운 일정으로 미리 필요한 서류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